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차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거를 한번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인간 중심 사회예요. 인간 중심 사회에서 메가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하고 도출하는지 그 분석 방법을 소개시키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 기술 기획을 한다든지 또 미래를 계획을 한다든지 그거를 위해서 한 장짜리 커다란 매트릭스를 도출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가 스티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프에서 S는 사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제 앞으로 2030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5명이면 5명이 같이 의논을 하시고 뭐 10명이면 10명이면서 같이 이제 의논을 하셔갖고 어떻게 30년에는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예요. 기술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E는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코노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E는 이제 에너지하고 환경이에요. environmental. 그래서 에너지와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P가 정치적인 거죠. political.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이걸 도출할 적에는 아주 글로벌로 도출할 적에는 이제 이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하지만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미래만 예측한다고 할 적에는, P는 빼요. 그래서, STE를 분석하는 걸 지금 이제 볼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소셜 트렌드예요. 소셜 컬처럴 트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명이서 이걸 도출한다 그러면 2030년에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막 도출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출내면 5명이서 도출내면 5개씩만 도출해도 25개가 되잖아요. 뭐 10개씩 도출내면 뭐 한 50개가 되고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한 거를 갖다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놈 생활 증가를 한다.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가 이제 이쪽이 될 거다. 고령화가 확대될 거다.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시니어 세대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1인 창조기업이 등장할 거다. 이렇게 이걸 도출해요. 이걸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갖고요. 요 중에서 요 공통되는 걸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공통되는 거 이게 상당히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공통되는 걸 뽑아내갖고 요거를 서브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네이밍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놈 생활, 그러면 이놈 생활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네오 실버 또는 가족 구성 및 역할의 다변화, 개인 중심 사회, 융합 문화 생성, 그 다음에 오픈 네트워크 이노베이션 이렇게 5가지 내지 6가지를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시오 컬처의 특징을 앞으로 다중심 사회가 올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걸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기술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 어떤 기술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걸 쭉 나열을 하시고 그거를 또 서브 트렌드로요. 또 이렇게 공통되는 걸 뽑아내시면 모바일 기기의 다이버전스, 이건 이제 융합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안경도 가고 기구로도 가고 웨어러블 컴퓨터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의 유비쿼터스화, 뭐 실시간 지능화, AI, VR, 그 다음에 이종기기 간 또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컨버전스의 반대말이 다이버전스니까 이건 분열이고 이건 융합이고 그 다음에 인간 지각 및 소통 능력 강화. 그래서 결국은 2070년, 30년의 기술은 인간 역량의 강화로 갈 것이다.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도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다중심 사회, 그다음에 이쪽에는 현재에 충실한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요로라든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든지 일하고 즐거움, 워라벨이라든지 이렇게 도출하고 환경과 공진 도출하고 인간혁명의 강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도출을 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중심 사회 4개, 싱글, 고령화 확대, 현재 충실한 생활에서 4개, 인간 역량의 강화에서 3개, 환경과의 공진에서 2개, 이렇게 도출내면은 이거 한 장이 스티프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뭘 또 조사해야 되냐면 소비자 니즈를 조사해야 돼요. 야,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또 여러분들 그것도 다 토론을 통해 갖고 이렇게 3D 카메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음성인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고객들은 원한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터치 프리, 터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음성으로 한다든지, 얼굴 인식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연다든지, 생체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연다든지,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렉서블, 폴더블,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져야 되고, 씌워져야 되고, 말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소비자 니즈라고 하는데, 이거 대충 한 20개에서 한 25개를 찾아서요, 같이 합의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겨갖고요, 20가지 내지 25번에 해당되는 거를 쫙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이것이 소비자 니즈가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배우신 이거 이제 빅데이터 베이스에서 스마트 데이터를 만들고 설명 가능한 AB, ANI 플러스 알파에다가 627에다가 이거 가로 세로 1mm, 가로 세로 높이 1mm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번째에 도출한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하고 이제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기술을 나열하는 거예요. 기술. 등장하는 기술. 2030년에 기술들 등장하는 건데, 여기는 AR, VR, 이건 이제, 우리 창조경제연구회, 우리 이민아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13 by 9 매트리스라고 그래갖고요. 이게 13이나 나오는 거예요. 10돌.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 안산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제가 12가지 이렇게 기술을 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AR, VR, 3D 프린팅, 로봇, 게임화, 그다음에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CPS 디자인, 클라우드 이렇게 갖고 요게 13개, 요까지 13개를 우리가 이제 도출해내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CPS 디자인, 에너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소재도 상당히 중요하죠. 소재, 3D 프린팅 로봇, IoT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요까지 합쳐서 이제 12개 도출하고, 13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도출하는 거냐면, 여기는 사회예요. 그냥 여기는 기술단을 넣는 거고, 위에는 이제 사회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축해야 이제 공장의 자동화, 그 다음에 지능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스마트 금융,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유틸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3번에 인공지능 베이스가 되는 거고, 4번에는 기술과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뭘로 풀 거냐? 이런 사회 문제를 이런 기술을 풀 거다. 이제 그거를 매핑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 이제 이 UX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UI,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과의 항상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그죠? 무슨 이게 손짓으로 인터페이스가 된다든지, 음성으로 인터페이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뇌파로 인터페이스가 된다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터치 시대에서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제스처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감, 생체인식으로 가다가 여기는 감정, 그래서 감정으로 인식하고 여기서는 마지막에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헌도 여러분들 찾아서 이게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 5번째는 뭘 도출해내는 거냐면 요걸 CPND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CPND UX 하면 뭐가 되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예측하고 추천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센스하고 감지하고 대응하는 거다. 이때쯤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음대로 큐레이션 막 조작을 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꾸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크리에이션 여러분 창작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모든 그 서비스가 스스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 떨어져서 이런 기계들이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맞춤식으로 제 생각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P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는 2D OS에서 3D OS로 갔다가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쌍방향이 되는 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바일인데요. 네트워킹인데요. 4.5G에서 이제 지금 5G죠. 2020년이면 여러분들 5G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G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D는 디바이스예요. 그 다음에 UX는 앞에서 봤던 UX를 이렇게 매핑하면, 물론 여러분들 이거 틀리게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도출해서 이렇게 내면 이것이 바로 2030년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중심적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사람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 전부 생각하는 것들은 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감, 그 다음에 감성, 감정,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의지, 자유, 사랑, 예술은 지금 아직 멀었어요. 상당히 멀었으니까 앞으로 한 15년이나 20년 내에 오감하고 인터페이스가 될 거다. 감정을 인터페이스 시킬 거다. 생각을 인터페이스 시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 IBM이 이제 발표한 오감 컴퓨터인데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래서 우리 시각은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데요. 가시광선 무지개색을 보죠. 근데 우리가 보는 무지개 세계는 뭐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다른 데서 보이는 거예요. 다른데 가시광선 말고 여러분들 적외선, 자외선, 이런 데서 그 진리가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청각, 우리가 듣는 거는요, 16Hz에서 2만 Hz만 듣거든요, 인간은요. 그 이상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들려요? 또 진리가 안 들린 거죠. 진리는 어디서 들리냐면 이 2만 Hz 이상의 초음파에서 다 들리는 거죠. 그러든가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다음 귀뚜라미 이런 애들은 전부 뭘 듣냐면 초음파를 들어요. 이 진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이게 자연 재앙이 일어날 적에 미리 알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진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벌써 다 피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진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전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병을 잡으면 뭐를 만질 수가 없냐면 진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물이 어떤 그 함량이 들어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물이 썩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먹어봐야만 알죠. 그냥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 죽잖아요. 근데 후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코는 뭐를 냄새 맡을 수가 없냐면 진리를 냄새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IBM이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인비저블, 메이드 비저블이라고 했어요. 그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진리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진리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감정인식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애플의 아바타예요. 아바타의 특허를 다 분석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iOS 11의 아이폰 X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애니모지라고 그러거든요. 애니메이션, 이모콘 이것이 합성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 X라든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으면 너는 뭐처럼 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한 20가지에서 50가지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안경을 씌운다든지요. 모자를 씌워서 제 아바타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원격 로봇을 통해서도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어디 개발한 건데, 깨요 대학에서 개발한 건데요. 여러분, 뇌파를 잡아내갖고요. 여기 집중할 적에는요, 14에서 34Hz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집중할 적에는,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집중할 적에는 34Hz가 떠요. 그러면 그거는 100이라고 이제 인덱스를 놓고, 14Hz가 뜰 적에는 0이라는 인덱스를 넣어서, 여기 이게 뇌파 장치고요. 요게 아이폰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할 적에는 60이 넘으면 자동으로 레코딩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제가 오늘 어디에 집중했는가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에서 뭘 발표했냐면 F8이라고 그래갖고요. 매년 그 개발자 대회를 여는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요. 여기 보세요. 너 만약에 네 머릿속에서 직접 타입을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생각하는 대로 200자가 그냥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또는 컴퓨터에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아내는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겠다라는 거를 문헌 연구, 기술 연구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6번째는 이걸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지능 사회에서 오감 반응 사회가 올 거다. 감성 표현 사회가 올 거다. 그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올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장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도출해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 by 9 매트릭스에 의하면 요거 13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9개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한 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번이 우선이고 2번이 두 번째고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하여간 순서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도출해내는데요. 1번을 도출했다고 해서 2번 하다가 1번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여기 3번, 4번을 또 매핑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 다 또 1번, 2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도출 적에는 이렇게 1번, 6번으로 그려내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12 매트릭스에 놓을 적에 이렇게 12가지 기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합쳐서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사회로 해서 이렇게 매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매년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항상 이게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문헌을 봐야 되고 또 기술도 봐야 되고 특허도 봐야 되고 기업들이 뭐 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걸 또 종합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면 이와 같이 파이널 매트릭스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